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16번째 리액션 방송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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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와, 와, 오랜만에 4명이 다 같이 모였어요. 네, 저희끼리 하는 방송이 되었네요. 오랜만에. 네. 네. 좀 잘 지내셨나요? 네. 늘 하나- 그렇듯. 하나님 요새 이사하시느라 아주 네. 정신이 그래서 없으셨다고. 그래서 저번에 백호님이랑 라너님 나온 방송에 제가 참여를 못했었죠.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재밌었어요. 되게. 들었나? 근데 좀 방송도 딱 그 텐션들이 다 느껴져서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텐션 들었고. 낮다고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에요. 제가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한나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좀 있어야 된다. 둘로는 좀 부족했다. 제가 인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매추가 되게 맞아요. 잘 채워주고 있던데. 아니, 요새 매주 많이 하고 있어요. 막 편집도 이제 시도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편집 되게 잘했어요. 이제 한 0.8인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발을 잘못 들였어요. 네. 저 그리고 저희가 로고와 캐릭터들을 맞다. 완전 새 단장을 했죠. 맞아요. 와, 네. 되게 이쁘게 되게 잘 뽑혀서 저희 작업을 해주신 도라 작가님, 연분도련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쁘게 잘 뽑아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캐릭터 4명 다 네. 되게 개성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예쁜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청취자분들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너무 저같이 생겼다고 연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네. 누가 봐도 그냥 이지금 씨. 누가 봐도 이지금 씨. 진짜 그냥 여러분 그냥 그 그림대로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리액션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 밀린 댓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해주시죠. 자, 팟빵 댓글을 먼저 읽을게요. 네. 굉장히 많은데 2021년 11월 26일까지 거슬러 네. 올라갑니다. 네. 네. 3개월 자. 전이네. 일단은 힐러님께서 퀴어 목사 본인의 에피소드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러님 아주 요새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스페이스 하시는 거 들었는데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맞아요. 양 작가님하고 두 분 친하시니까 하시던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네, 그렇죠. 양 작가님 스페이스에 있으면 너무 웃겨서 모르고 어떻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적행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목사편에 남겨주셨는데요. 가톨릭은 서강대 총장으로 지내고 있으신 심정혁 신부님이 차금법 청원 동의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이제 이동환 목사님은 정직 처분, 임보라 목사님은 이단으로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퀴어 성서 주석을 샀는데 완독을 아직 못했네요. 라고 새 댓글을 이적행이님께서 연달아 달아주셨어요. 퀴어 성서 주석 저도 궁금한데 약간 좀 한번 실물을 봤는데 너무 두껍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좀 약간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차마 사지는 못했어요. 아, 차마 사진 못했다. 네. 이게 주석이긴 한데 그게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성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존의 해석 지식이 조금 있어야 좀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라고 저도 들어서 네. 사실 저는 뭐 성서를 제대로 정독한 적도 네. 없어가지고 저번에 힐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읽고 해석을 하셔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사실 성직자분들께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원도 해주신 댓글들인데요. 이제 도라이 천사님께서
커밍아웃 목사 1호가 될 수 없어 힐러님 편에 5,000캐시, 그다음에 지디스크님께서 같은 편에 3,000캐시, 그리고 레리님께서 10,000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힐러님 에피소드가 인기가 많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레리님 댓글을 이제 또 바로 달아주셨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천주교에 대해 말씀하셨던 방송을 들으니 미소가 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한나님의 추경님 나와주세요라는 경쾌한 말씀에는 큰 미소가. 저라면 성경과 이렇게 인문학적인 신학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역시 모두 대단하시고 개신교에서 말씀해 주셔서 색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아마 이제 레리님 녹음하셨을 때가 이 역복사님 편 2부가 올라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목사님 편 마지막쯤에 천주교 분들에서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레리님이 섭외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또 공교롭게 음. 개신교 분과 천주교 분을 연달아서 이렇게 연달아서. 섭외가 됐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언젠가 성공의 말씀도 누가 하셨었는데. 아 댓글에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뒤에 있구나. 댓글에서 네. 네.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어느 종교든 네. 종교 대통합. 네. 성공의 분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성공에 대해서 너무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성공에 저는 몇 분 진짜 알긴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교회랑 그러니까 개신교랑 천주교랑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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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요. 그 다음에 12월 8일에 레리님께서 녹음을 하신 다음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남겨봅니다. 게스트로 참여해서 재밌었고 녹음 끝나고 회식은 정말 재밌었는데 오프 더 레코드가 되어서 아쉽네요.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때가 그 11월 달에 저희 방역 잠깐 완화됐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6명? 더 많이 모였을 걸요? 아닌가? 아니죠. 제가 못 갔어. 그 메인도 한나님 있었나요? 애인도 있었고 맞아. 그래서 그래서 한 6명? 맞아. 6명 6이었던 네, 거죠. 그때 여섯. 접자가 빠졌으니까. 8명까지가 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6명인가 7명인가 해서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신림에서 네. 술 꽤 드셨다고? 신림 아니에요. 저희 신림이었어요. 서울대 입구였어요. 아 서울대 입구였구나. 신림 맞네 무슨- 맞네. 사당에서 녹음하고 신림이나 그때. 서립이나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전혀 거야. 다른데. 전혀 다른데. 아무튼 아무튼. 재밌는 얘기 많이 하셨다고 저도 네, 나중에 네. 후기를 재밌었어요. 들었어요. 그날 막 기억이 나요. 지근님이 다 사주 봐주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주. 뭐 웃기다. 그랬어요. 네. 그때 제 애인이 사주를 봤는데 지근님한테 늙어서도 일할 팔자라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때 애인이 약간 절망했던. 빨리 파이어족 하고 싶으신데. 그렇죠. 빨리 관두고 싶으실 텐데. 네.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레님 네, 정말 그날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자, 그다음 댓글은요. 네. 그다음 한레리님께서 또 31,500원을 리액션 편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적행이님께서 또 네. 이적행이님 댓글을 읽네요.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들어가는 걸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박하면 좋냐는 질문이었어요. 라고 그 방송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라이브를 할 때 네. 무슨 질문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다. 네.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하셨었군요. 그리고 하나 더 읽을게요. 또 이적행이님 댓글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에 KFC 치킨을 많이 먹게 된 이유는 이 영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네요. 라고 유튜브 링크와 함께 달아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지금님이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성탄절에 일본 사람들이 KFC에서 줄을 서서 치킨을 사다 먹는다. 맞아요. 맞아. 그게 왜 맞아요. 그렇게 됐냐. 좀 신기했어요. 저도 재작년, 3년 전이네요. 아무튼 그쯤에 크리스마스를 끼고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본은 거의 안 쉬잖아요. 25일 날. 네, 근데 안 쉽니다. KFC랑 뭐 하여튼 뭐 닭 튀김 파는 집 앞에 되게 사람이 많았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그럼 쉬지 않으면 막 연인들의 날 이런 느낌도 아닌가요? 연인들의 날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저녁에 가족들하고 보내는 날이라. 크리스마스가 네. 좀 더 약간 서양 느낌의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기사를 해볼까요?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일본 KFC는 크리스마스에 최고 매출을 올리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1970년대에 일본에서
어느 한 유치원에서 이제 주변의 KFC에서 그 치킨을 주문을 했대요. 근데 당시에 산타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나눠 먹으러 온 사람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는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를 해서 했다고. 그때서부터 그러기 시작을 했던 그냥 거라고 한번- 여기 이렇게 네,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게 NHK 이 방송을 타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와전까지는 와전이죠, 아니고 그렇죠? 뭐. 네, 와전이죠. 와전이죠 사실. 네, 와전인데 이제 그 나라의 문화가 돼버린.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정말 12월 25일에 그날 너무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KFC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웬거를 포장 주문 봉지가 막 저기 이따시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일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 다들 이런, 네, 네.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더라 네.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는 케이크를 그만큼 쌓아놓고 파니까 맞아요. 케이크 맞아요. 우리나라 케이크 문화가 좀 진짜 다르네요. 많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어제 뭐 먹었어 일본 드라마. 뭐 재밌죠. 네, 그 게이 커플 중년 게이 커플 나오는 이제 일본 드라마였는데 거기서는 막 그 크리스마스 때 되게 연말 디너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막 잔뜩 차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주 또 안 챙기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일본 사람들도 꽉차 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댓으로 레리님께서 이런 영상도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에 KFC 앞 샌더스 대령이 산타 복장한 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칠면조도 대충이지만 맞았더니 기분이 약간 좋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은 도라이 천사님께서 해주신 후원 댓글인데요. 리액션 15번 방송에 역시 레리님 나오신 리액션 네. 15번 방송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것까지 읽으면요. 우짜오지님께서 리액션 15편의 동반 입대 남돌 온앤오프 슬퍼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온앤오프 그죠? 네, 네. 그때 저희가 그랬던 누군지 것 생각 안 같아요. 나서. 네, 누군지 생각 안 나서 했더니 네. 지금 개성시대 우짜님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 좋아하는 남돌이 입대를 하면 슬프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남의 그렇죠. 군 생활. 맞아요. 남의 군 생활 박보검 씨, 박보검 씨 맞아. 박보검 이제 씨 거의 벌써 제대할 때 전역하고 됐다고. 지금 그 휴가 소진 기간 맞아요.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전역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의 군대 생활처럼 빨리 가는 게 없다고. 그렇구나. 내 생활은 왜 이렇게 길었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발님 댓글입니다. 일본은 개신교 인구가 1% 미만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 말고는 교회를 가는 나라도 아닌 점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혹은 이제 그런 동성혼 법제화라든지 이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다르고 온도가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댓글로 레리님께서 찾아보니 석가탄신일에도 쉬지 않지만 일제시절 신토의 강한 영향력이 계승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네요. 아시아 국가들은 정말 특색이 강한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신토가 종교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네. 지금 천황제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신토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 국민들은 네. 그리고 오히려 종교도 그냥 자신의 뭐 행복이나 그런 기복을 위해서 물론 다 믿음의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전 지금 좀 궁금한 게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그 천주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덜란드한테 개항을 했던 쪽이 그쪽이잖아요. 곳이라서 네네.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그 일본 대교구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 대교구거든요. 그래서 네네. 나가사키 시 인구가 대략 한 40만 명인데 6만 명이 천주교 신자예요. 6만에서 7만 정도. 진짜 많다 그 네, 정도면.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나가사키 시 사람들은 과연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파트너십이랄지 아니면은 부부의 형태, 가족의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지점은 제가 알아본 적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거나 오지랖을 부리는 이런 일은 네, 네. 어쨌든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종교를 믿으시면 개인의 행복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믿으시고 네. 너무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지랖은 좀 거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제 부탁 굉장히 점잖았죠? 네, 그동안에 비해서. 네. 다음 댓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한레디님께서 1시간 20분이면 거의 엔딩 크레딧을 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의 러닝타임인데 또 들어도 재밌네요 라고 본인이 출연하셨던 리액션 방송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첫 녹음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네, 네. 나온 에피소드들이 들으면 또 약간 새롭게 맞아요.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쵸. 그랬고 네, 그때 안 들렸던 얘기도 또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말하지 말걸.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번에 편집하시면서 좀 많이 에이, 느끼셨나 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을 진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편집하면서. 저도 네,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편집 실력이 느는 이유는 제 거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막 음소 단위로 분해해서 막 앞에 이응과 뒤에 R을 막 앞에 뒤에를 다 잘라서 붙이고 막 이러는 게. 맞아. 저 저번에 할 때 삼식님 말보다 제 말을 되게 편집하는데 공을 들였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삼식님 말은 또 제가 이제 의도를 곡해할 수 있으니까 편집하면서 근데 내 말은 내 말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편집을 했는데 잘하셨네. 네. 저도 그래요. 네. 편집자의 권한이 아닌가. 네, 그렇죠. 편집자의 권한이. 그렇죠. 네. 꼬우면 편집해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도라이 천사님 댓글인데요. 네. 오랜만에 계피왕 완전체 방송 잘 들었어요. 댓글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고 특히 제 닉네임 나올 때는 쑥스러웠어요. 듣다 보니 매추님이랑 삼식님 목소리가 좀 헷갈렸는데 계피방 청취자로서 아직 수련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키스씬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멘트랑 매운맛 뒤집어졌다 이런 요 멘트에서 저는 현우 빵 터졌어요. 은혜로운 81분 방송 진행자님들과 게스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즐거웠습니다. 2부 기다릴게요 라고 하시고 바로 대댓글로 네. 한나님 취직 축하해요. 오, 축하 인사말을 제일 먼저 적고 싶었는데 신나게 댓글 적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한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스윗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스윗하셔. 감사합니다. 네, 이제 4개월 됐네요. 네. 얼마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아유 축하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완전체. 저만 잘 살면 돼요. 저만. 네. 그리고 거기 대댓글에도 한내리님이 또 남겨주셔서 제가 추가를 해보면 네. 도라이 천사님께 즐겁게 들어주셨다는 댓글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감동받게 되네요. 2부도 기다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댓글은 바이지엔님께서 네. 올려주신 건데 영어 댓글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삼식이 형이 번역에 고생을 해주셨어요. 네, 이 댓글 일단 번역된 본으로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아쉽게도 제가 한국어가 좀 부족해서 여기부터는 영어로 이어갈게요. 저도 퀴어 한국인으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계피방 여러분이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듣고 Q-Force 같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 계피방 몰아서 정주행하면서 제 한국어도 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추석맞이 네 우리 피추님 나오셨던 에피소드에 네 그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바이지엔님이라는 분께서 12월 12일에 방금 댓글을 첫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그 뒤로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몰아서 엄청 들으셨나 봐요. 네, 정주행을 하시면서. 네, 그러시면서 이제 영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읽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어로 제가 임의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앞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멋지다. 네. 번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 이런 데 써야지.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하는 게 그런 거라.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어린 댓글도 참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디스크님께서 리액션 15번째 리액션 방송에 3,000 개씩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즈님께서 네. 그 리액션 15번째 한나님의 중독성 있는 웃음소리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쵸. 네. 한나의 웃음소리는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중요하다는 걸 저번 녹음으로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적재적소에 터지는 이 아니 오죽 저기 허전했으면 제가 편집하면서 한나 웃음소리를 좀 잘라 따다가 넣을까? 넣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날 좀 크게 웃지 말라고 처음부터 주의를 줘가지고 아, 크게 웃지 그래요? 못했어. 왜 약간- 크게 웃지 마야지? 아니 그러니까 웃지 말라는 볼륨. 건 아니고 볼륨. 그러니까 볼륨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 옆으로 않고 웃으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그치? 떼고서 웃어달라 그치, 그치, 이렇게 부탁을 했지 언제 웃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선동 나일조로 그만큼 한나의 웃음소리가 저희도 필요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큰 사랑 받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바이지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건 한국말로 써주셔가지고 네네. 네. 대만 네, 편이죠. 천수관을 대만의 유흥문화편에 네. 웃겨 죽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송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세요. 전 재밌게 듣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19금 이거 인증해야 들 수 있는데 또 인증은 또 가능하셨나 보네요. 그랬나 그쵸? 봐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5,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다음 이제 팔로잉 에피소드에 또 남겨주셨는데 차라리 독재를 할 거면 나중에 내가 하겠다. 동성애 독재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라고 이거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죠. 네, 차라리 독자일 거면 내가 하겠다. 너무 좋아요. 동성애 독재. 네, 성큼 다가온 동성애 독재. 네. 언제까지 말만 할 거냐며. 행동하라고. 네, 행동을 어쨌든 조만간 출마 각을 볼 테니까요. 아이고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배럴님께서 시즌 2부터 들었는데 댓글은 처음 남겨보네요. 원래 댓글을 잘 안 쓰기도 하고 팟빵은 잘 안 써서 조용히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길 찾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힐러님이랑 댓글 방송에서 자케오 신부님과 교회가 짧게 언급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라고 12월 19일에 달아주셨어요. 근데 길 찾는 교회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교회인가요? 여기는 그 좀 전에 댓글에서도 언급해 주신 자케오 신부님, 저희가 이제 릴리님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공회 소속에 있는 교회고요. 이제 저희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사목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성공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품는 교회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임보라 목사님의 교회와 자케오 신부님의 이 교회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나중에 인연이 닿아서 모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종교인 방송이 이렇게 댓글 안 다시던 분들이나 뭐 잘 안 들으시던 분들도 좀 유입을 만든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항상 교회에 되게 안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내가 숨기면 나는 이 교회에서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일반 신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어쨌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신앙과 그 나의 퀴어성과의 그 양립에 대한 고민들은 본인 스스로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그럼요. 이런 방송들이 또 도움이 되셨었으면 참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방송으로 좀 기독교나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말이 굉장히 점잖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통계 같은 것도 트위터에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봤는데 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찬성하시거나 이제 그런 쪽이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맞아요. 반대보다도. 최근 보도를 보면은 찬성이 대략 한 40% 초반대가 되고 42%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가 30%대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데 이제 그게 과대표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 맞아요. 스피커가 큰 쪽이 좀 과대표하는 경향이 있죠. 네. 댓글도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댓글은요. 네, 그다음 댓글은 바이지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동성혼 우리 버거님하고 포지님이 나왔던 에피소드에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평상시에 결혼하는 거 안 믿어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퀴어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듣는 나를 보면은 이제 밑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제 막 너무 행복해. 네, 행복해. 네, 무지개 깃발을 들고서 그쵸. 너무 행복해하는 행복해하는 표정. 그런 사진을 올려주시고 밑에 대댓글로 이제 달아주신 건 좀 더 진지하게 말하면 호주에서 동성 결혼이 법으로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됐네요. 팟캐 들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토론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하고 이퀄리티. 네. 제가 쓴 게 한국말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먼저 생각해서 실수가 있으면 죄송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네, 전달이 잘 잘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잘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음. 아마도 호주에 살고 계신 것 같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레리님께서 카톨릭 게이 편 이제 본인이 나오셨던 편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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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러면서 댓글로 목소리도 떨고 말이 빨라지기도 해서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틀자마자 한 번에 재밌게 들었네요. 이 녹음에 참여하고 며칠 후에 힐러님 2부 방송을 들었을 때 천주교에서도 누구 나오실까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다른 데서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밖에 한파여도 크리스마스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소수자들을 둘러싼 혐오도 만만치 않지만 계피방 같은 방송과 함께 따뜻하게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맞아요. 그렇죠. 올려주셨네요. 2부에 딱 올렸었죠. 네. 그래서 레리님이 그때 나오셨을 때도 되게 선물 같은 일이잖아요.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었어요. 선물 같은 네, 에피소드다. 크리스마스 전에 딱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준비도 엄청 해오셔가지고 맞아 준비도 정말 차트와 맞아요. 차트와 레퍼런스라는 방송 진짜 깜짝 너무 놀랐어요, 진짜. 재밌는 네, 방송이었어요. 재미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이적행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내리님 출연하셨던 방송에 외국에서는 성당이 임신 중절이나 피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성 사제도 허용하지 않고 또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신부들의 성폭력 문제도 이야기가 되기도 해서 보수적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성당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독재에 맞선 김수환 추기경이나 김승훈 신부,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이런 분들의 모습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레이님께서 대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1987년에 성당 고해실이 간첩의 접선 장소로 나와 비판이 많은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얼마 전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천주교의 우호 의견이 71%로 나와서 LGBT 관련 조사에 천주교가 꾸준하게 70% 정도의 우호 의견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트위터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시작부터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평등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미에서처럼 비주류와 함께한 시간도 많았던 점이 생각나는데 제가 현상뿐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면 언제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긴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라는 게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 86년도에 필리핀이 민주화될 때도 그때 종교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네, 천주교의 특히. 네. 그리고 지금 남미에서는 또 굉장히 종교의 영향도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좀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물론 모든 국가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아시아에선 대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 맞아요. 동아시아에서는 네. 특히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종교의 성격이 어떻다 혹은 교리가 어떻다라기보다 이제 그 나라의 민주화 혹은 역사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또 종교의 성격이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뭐 이 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성당은 그 교황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도 되게 큰 영향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가 봤던 교황들 그렇죠.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스탠스가. 맞아요. 이번 교황님이 조금 다르긴 하죠 생각이. 근데 음. 하지만 교황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그 수억 명의 수장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발언이나 이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그쵸.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전 분들보다는 좀 유한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지엔님께서 12월 24일에 동성혼 편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 날에 특별편 많은 소리들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반년이 지나서 듣고 있다는 건 아는데 아직도 생활 이야기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호캉스라는 단어를 배웠네요. 근데 다른 방송들 몇 개를 들어보니까 계피방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어요. 얘기하는 것도 좀 명확하고 차분해서 제가 알아듣는 게 더 쉬워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녹음에 장점을.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저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사실 돈도 좀 많이 드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튜디오 녹음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 음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죠. 네. 언젠가는 좀 돈이 보이거나 사실 돈보다도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각자의 집에 뭐런 걸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정말 방이 많은 아파트로 가서 그 한 방을 이렇게 요새는 그 흡음재 패널도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희 스튜디오 천장에 붙어 있는 저런 패널인데 그런 것도 뭐 방 하나 정도 하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 한다 그래서 그런 데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니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그냥 집에다 이렇게 막 방음 부스 잘 만들어 맞아요. 놓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고양이 때문에 이제 흡음재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네. 많은 후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댓글은 바이진님께서 역시 같은 편 많은 소리들 특별편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이제 캠섹스 에피소드에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네, 이번에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삼식이 형이 번역해준 거를 읽을게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가끔 이 트윗이 생각나요. 트윗 내용이 뭐냐면요. 극도로 방어적인 문체를 보면 그 사람이 트위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음. 이상하리만치 선제적 방어 태세를 취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흔히 그러지 않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치즈를 좋아한다. 혹시나 해서 밝혀두자면 나는 비건들의 식단이 소이렌트 제품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와 산업형 농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구나. 네, 그렇죠. 비난은 아니고 그냥 어떨 때 좀 웃겨요. I respect your commitment to PC함 하고 물론 한국 트위터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비슷한 분위기죠. 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너무 똑같지 뭐.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내가 무지했음을 말하면서. 그리고 댓글 밑에 더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또 지금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에도 동의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책을 보면 계속 뒤로만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네요. 혹시 대마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류가 뜨면서 서구권에 보도되는 마리화나 관련 한국 법상의 처벌과 대중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가혹한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아직 합법은 아닌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적으로 흔히들 피워요. 약물에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들려주신 피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회복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마초 K-팝 때문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 왜 아무래도 한 2년 전쯤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내 이름을 말해도 돼요? 가수들. 네, 뭐, 그 가수들 네, 모 가수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고 뭐 그러는 와중에 플러스로 대마가 같이 있어갖고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대상이 되는 멤버들이 한류의 약간 주축이었던 멤버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북미권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포지티브하게 바뀌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되게 많은 나라가 아직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 규제 정책상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맞아요. 그 사실 마리화나를 많이 피우는 거 아니면은 마약에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이것에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동시에 아무래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여기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그쵸. 사회적 문제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쵸. 이거는 보장을 국가에서 해주고 싶어도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이 마약을 함으로써 사람들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에도 필요한 경우도 맞아요. 있고 보면은 의료용 때문에. 의료용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네. 또 동시에 어떤 계층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을 때 과연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로. 어떤 모든 정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곳은 아예 그냥 틀어막아서 못하게 하는 거고 네네. 어떤 때는 그냥 풀어놓고 국가에서 그냥 계속 그런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를 벌여가면서 하는 곳도 있는 거고요.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다른 나라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 사회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정책 결과가 아니라 그냥 안 돼 이거니까. 그죠. 이제까지 안 돼 왔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나오는 건데 네. 캐나다나 미국, 호주, 일본 이런 50개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의료용 목적으로. 생각보다 많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안동시에서 합법으로 수확했네요. 21년. 그게 의료용으로. 그게 어떤 아버지가 딸 그 치료용 대마, 그러니까 대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무슨 성분이 이제 진통제나 그 딸이 갖고 있는 질병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의료계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입이 안 되고 개인이 승인을 받아서 갖고 왔는데도 반입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투쟁을 한번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결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도입을 해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시적 허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안동에서도 그런 게. 네. 계속 논의가 되지 않을까. 태국에서는 2022년 1월 뉴스로 최초로 아시아에서 대마 합법화를 해서 과정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뉴스가 나왔네요. 뭔가 네.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논의했던 민주주의랑 조금만 연결을 해보자면 사람들은 정치인을 국회로 대표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거로 보내요. 네. 그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이랑 대리인으로서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 또 무슨 그 형태가 있냐면 정치인들이 주인이고 공무원들이 이제 대리인인 이 삼각형이 생겨요. 되게 상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기니까 서로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누가 정말 잘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모니터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옴부드만이 그래서 나온 거는 아닌가요? 옴부드만은 사실 그래서 나온 거고 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찝고 싶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옴부드만도 정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옴부드만이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체계는 그쵸. 또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분산시켜 놔가지고 견제를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몸집은 점점 커지는데 그러네. 이게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원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검토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도 정말 늦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라도 내 당선에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내 당선에 필수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를 한다.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가 이걸 하기 너무 귀찮다. 그럼 못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천만 명이잖아요. 사실 네네. 이 사람들 중에서 뭐 100% 이러자 이런 얘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란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들어서 뭐 독재를 하자 자꾸 이딴 소리를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나요? 예, 그렇잖아요. 시대도 너무 어렵고 누군가가 한 명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치 그 백마탄 간달프가 나타난 것처럼 그쵸. 그런 사람을 영웅을 원하지. 바라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요새 인터넷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마치 댓글을 달면 내가 정치 참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착각들이 이상한 너무 많이 효능감.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제도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뭐 갑자기 뭐 누가 미국이 막 갑자기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부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좀 참여도 해주시면 좋은데 하긴 다들 사는 게 너무 팍팍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가 정말 문제인지 뭐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우리 동네가 정말 더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제 2주도 안 남은 대선에 다들 투표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끝났을까요? 누군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네. 그렇겠죠. 날짜가 그렇게 네. 되나? 뭐 어떤 결과가 나왔든 사번 그러네. 수요일이라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결과가 나왔겠네. 네. 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심장 누구를 떨려. 뽑으면 좋냐고. 그걸 왜 저한테 그렇죠. 물어보세요? 네. 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후보 잘 뽑으세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네, 누구 맞아. 뽑았냐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누구 뽑아야 되냐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소신 있게 투표를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표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기권표라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표라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찍었는데 그거 사표 아니냐 이런 말씀만 맞아요. 안 하시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왜냐면 누군가는 사표인 줄 알고 찍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라이 천사님께서 카톨릭 게이 편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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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 번 들은 것 같네요. 천주교가 모태신앙이라 세례도 받고 첫 영성책, 견진성사, 고해성사까지 받은 기억이 나요. 지금은 비록 냉담자가 되었지만 누군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저도 천주교 신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송 들으면서 공감되었어요. 또 성호경 긋는 손의 방향과 그 의미가 다른 것도 흥미롭네요. 이거는 그 정교회랑 네, 그 그쵸, 선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리님께서 작정하고 단디 준비해 오신 이야기들 긴장되실 텐데도 말씀도 잘하시고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는 센스 덕분에 즐거웠어요. 2022년 새해엔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개피방을 기대하며 잘 듣고 가요. 방송 말미에 편집 깜놀 특집 방송 예고편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편집했는데요. 네. 그 마지막 이제 1분 정도 그냥 텀을 조금 두고서 무슨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갑자기 콘돔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매춘님 못 들으셨나 봐요. 콘돔과 무슨 약과 뭐 약간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듣고는 싶은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혹시나도 저희가 이런 거 해놓으면 언젠가 우리가 그 방송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마무리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1분을 좀 띄워놓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시간을 나오고서 한 1분 정도 텀을 두고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해놨거든요. 거의 마블 쿠키예요, 마블. 그쵸. 일부러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났나? 왜 안 끝났지? 하고 이제 끊으실 분들은 끄고 이렇게 딱 보시고 왜 안 끝나지? 하고서 들어보실 분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고 관종이구나. 그럼요. 내가 이 편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레리님께서 대댓을 또 달아주셨어요. 도라이 천사님께서도 전 천주교이셨군요. 전 천주교. 익스 천주교. 네, 지난번 리액션 방송에 이어 공감해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시고 여러 번 들어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헛된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댓글을 남겨보니 긴 댓글이 얼마나 정성 넘치는 마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애청자로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의 개피방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리님 댓글들이 다 하나같이 좀 감동이에요. 되게. 그러니까요. 되게 그런 따뜻해요. 네. 엄청. 되게 정성스럽게 음.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보다 낫네요. 댓글 너무 잘 남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바이지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 이걸 번역한 글로 읽겠습니다. 덕질 이야기 하시는 부분 완전 빵 터졌어요. 지금님 TXT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저도 팬덤이 재미로 살고 있어요. TXT 팬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걸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서구 문화권에서는 동거를 안 하고 함부로 결혼하는 걸 더 안 좋게 보거든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혼도 안 좋은 시선을 받는 나라에서는 더더욱이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버블 안에 있는 게 분명 아닐 겁니다. 물론 저도 사회 대부분의 생각은 반자본주의 급진 퀘어인 내 주변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래도 그 버블이란 게 점차 여러 면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영어로 쏟아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제 한국어 작문 실력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지금님은 영어로 논문도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복잡한 개념을 한국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다 때려부수고 싶을 만큼 답답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제 영어 댓글 읽는 게 불편하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아니면 물론 그냥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삼식님이 대댓글도 이렇게 네. 영문으로도 네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올려주셔도 된다고. 네, 올려주셔도 전혀 된다. 아니에요. 네, 저희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편하게 남겨달라 네, 이런 네. 또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긴 댓글을 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 복잡한 생각을 이제 외국어로 표현한다는 게 다 때려 부수고 싶을 만큼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그럼요. 게 답답해요. 진짜로.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영어로 뭔가를 좀 복잡한 쓰려면, 거를 써야 된다 하면은 내지는 말을 해야 될 때 너무 답답하죠. 특히 진짜 답답하고. 모국어인 언어와 이제 그게 맞아요. 아닌 언어로 쓸 맞아요.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영어든 한국어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이해해서 리액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네. 그 바이지엔님께서 그 동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동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살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된다. 로시 기타다? 네. 아니고요. 그 확실히 저도 이제 혼자 산 기간이 좀 오래됐고 네. 이제 형도 좀 기간이 오래돼서 음.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직전에도 사실 제가 주말에는 거의 그 집에 가서 살았는데 네. 그때 이제 애인 집에 주말에 계속 있는 거 하고 지금 이제 같이 사는 공간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뭐를 하는 거는 조금 느낌이 정말 다른 달라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같아 진짜. 그러니까 막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집에 그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그냥 살림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살림이 같이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닌 대로 정리가 돼 그렇지. 있다거나 혹은 이제 맞아. 그런 그럴 것 것들이 같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율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제 그게 또 맞아요.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또.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혼자 오래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어요, 그냥. 예. 그 저도 동거를 하면서 좀 특히 놀랐던 건 저는 이제 그 당시 삼식이 형이 소개해줬던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었고 네네. 고찌는 어쨌든 풀타임으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이 없는 날 예를 들어서 그 일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침대로 가가지고 누워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치님이? 그거를 네. 보고 진짜 너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화가 났거나 하면 사람마다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고찌가 제 애인이 그 침대 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서재방으로 가서 리클라이너를 이렇게 제쳐놓고 유튜브를 봤어요. 하여튼 맞아. 예, 그래놓고 이제 좀 낮잠을 자거나 뭐 화가 풀리면은 알아서 혹시 오늘 저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그런 거라서 참 그런 걸 맞추는 게 참 맞아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맞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애인이었을 때 그 상대 집에 가는 거는 그냥 그 공간에 초대받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공간에는 이제 같이 사는 공간 맞아요. 안에 들어온다는 게 지금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확실히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근데 뭐 연애 동거가 꼭 필요하냐 하면 사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동거를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완전 동의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맥락에서 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실제로 동거를 했다가 그냥 둘은 안 맞아 우리는 그냥 따로 사는 게 맞아라고 해서 나온 커플도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또 연애도 근데 그게 지속할 수 반드시 있으니까. 헤어지는 게 헤어지는 그쵸, 게 그쵸, 아니라 그쵸. 그냥 맞아. 우리는 맞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각자의 게- 공간을 쓰자. 그쵸, 맞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동거를 하더라도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지고 동거를 네, 하는 뭐 그렇게 경우도 하시는 있다고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올해 연애를 했지만 동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애인하고. 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같이 살았을 때 같이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그러면 그래서- 동거를 해볼 계획은 아니, 없으시고?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그쵸. 현실적으로. 직주가 약간 맞아. 분리가 돼 생활 반경이 있어서. 다르니까 네. 같이 살 수가 조금 없는 진짜.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려운데 언젠가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같이 살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데로 가서 좀 각자 방을 할수 가질 있을 수 있는 정도. 맞아요. 그런 집에서 어. 25평 하자. 우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25평 그게 이상, 중요한 것 3룸 같아요. 이상. 3룸 이상 맞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맞아. 있을 수 있게. 그게 어려워. 일단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투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저도 살아야지. 빨리 박사학위를 하고 빨리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네. 그거로도 근데 아까 한나님 말씀하신 건 저도 되게 공감해요. 만약에 같이 살면 저 되게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뇌에 힘주고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이틀 3일은 되게 그걸로 약간씩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잔소리를 또 하고 또 형은 이게 아니라 그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참는다기보다는 이제 맞춰가는 것 같아. 이거 안 했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저는 수건 개는 방법도 바꿨거든요. 진짜 저 네. 지금 딱 그래요. 이렇게 수건을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접는데 네. 그 제 애인은 호텔처럼 이렇게 말아서. 둘둘둘 말아서 접어요. 네. 다를 수 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그죠, 거예요. 손이 많이 가요 그렇게 잡으면.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도 이렇게 빨래개다가 서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야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 그저 또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그냥 호텔식으로 네, 접고, 그렇죠. 예. 맞아요. 편한 사람이. 네, 맞아요. 저도 아침에 혼나고 와가지고 아 그래요? 뭐 때문에 혼났어? 뭐 청소 관련해서 혼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네, 서로의 생활 반경이 겹쳤을 때 맞아요. 나오는 그런 다툼은 어느 정도는 다 경험을 하는 거 어쩔 수 아닌가. 없다.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네. 같이 열린 살기로 마음으로. 했으면 네. 어느 한쪽이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네. 그런- 양쪽 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조정 건 기간이 얻고, 필요하다. 맞아. 네. 네. 조성이 필요하다. 근데 다들 애인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밝아졌어요 갑자기. 그런가? 네, 그 다음 댓글은 바이지엔님께서 12월 30일에 리액션 14화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것도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방송에서 BL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버스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해주세요. 라고 위험하다. 달아주셨어요. 네, 그 오메가버스. 네. 그러면서 BL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비키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최근 갑자기 한국 BL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중국의 소설 원작 BL들이 성공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한국도 태국과 대만에 뒤이어 BL 드라마의 시장에 진출을 하는 듯하네요. 저는 좀 내용이 시시하기도 하고 몇몇 아이돌 배우들 연기도 어색해서 두세 편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볼만은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팬이 많아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사실 중국은 이제 그걸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중국은 얼마 전에 그 문화 쪽에다가 당이 아예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표현도 되게 웃겨요. 남자가 남자답지 않고 여자가 여자답지 않게 표현되는 문화의 어떤 창작물을 좀 금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중국 내에서도 그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되게 자의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극 쪽으로 BL이 조금 중국에서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저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많이 하진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신작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걸로 이제 돌렸더니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쪽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최근에 OTT 서비스에 네. 많은 이런 류의 드라마가 올라오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약간 아이돌 출신의 좀 신인 배우들이 기용이 되어서 이제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궁금해서 보세요. 몇 편 정도 봤거든요. 네. 뭐 스토리 라인은
근데 막 직접적으로 막 무슨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약간 이게 많더라고요, 연애일까 보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꽁냥꽁냥. 그쵸, 꽁냥꽁냥 약간 썸 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이런 느낌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맞아. 거였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클리셰네요. 네, 굉장한 클리셰죠. 네. 브로맨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전에 소비됐던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사실 좀 브로맨스. 뭐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좀 그래도 대놓고 예전보다는 비애를 예전보다는 표방하지 좀 않았나. 그렇긴 네. 하지만 뭔가 솔직하지 못한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단순히 성소수자 혹은 게이라는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미지를 너무 이상하게 소비가 되는 게 자본주의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이게 맞나? 약간 그쵸. 이럴 때가 있는 그쵸. 거죠. 네. 비엘의 게이와 그런 논쟁 많죠. 비엘의 게이와 실제 게이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죠, 많이 다르죠. 서로 갖고 있지 않은 현실의 무엇도 갖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드라마에 굉장히 스킨십이 되게 적게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오늘 뭐 먹었어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적게 나와요. 거의 그 중년의 게이 중년 비애 같죠, 약간. 부부인가요? 거기서 아니, 결혼하지 결혼 안 했어요. 파트너구나. 파트너인데 중년의 파트너고 같이 살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하는데 정말 음. 포옹 사실 저도 정도까지 포옹도 거의 거의 안 마지막에나 나오죠. 한두 번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배우들이 제가 알기로 되게 일본에서도 좀 유명한 중년 배우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배우들이 그런 작품에 출연하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전혀 이제 스킨십 맞아.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스킨십이 없으니까 그치. 어색하게 이건 느껴지는. 그냥 게이 이 정도 맥락에서는 한 둘밖에 집에 없는데 볼에 그냥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뽀뽀 뭐 손 잡을 수도 있고 그래. 튀골 때 이렇게 기대서 볼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데 이런 건 안 한다고? 얘네는 하기는 그 체리마오도 뭐 생각해 보면 체리마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감정만. 아침에- 기괴하다니까 오히려. 아침에 옆자리에서 눈 뜨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맞아. 행복하게. 그러네요. 그 30살까지 동정의 마법사가 마법사 그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체리마오라는 맞아요. 그 드라마가 있죠. 닉네임만 네.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네, 네. 좀 불편한 지점이 아무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뭐 이런 문화로 가시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가시화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게이의 가시화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퀴어 파리.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면은 약간 위화감 드는 지점들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은 또 네. 그렇죠. 즐기시는 분들 계시면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새 시멘티게러 이제 보려고 이제. 저는 안 봐요. 저도 딱히 네. 보게 되지 네, 않더라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 1부 마지막 댓글을 읽어볼까요? 자, 다음 댓글도 역시 바이이지엔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읽겠습니다. 진행자분들의 학창 시절 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네요. 편지 썼던 그 친구 모쪼록 잘 풀렸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죠. 편지? 혹시 편지 얘기를 한 적이 전 안 나와서. 있나요? 그죠? 삼지안을 추억에 빠뜨린. 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 뭐 편지 님 썼던 아니었어요? 거예요? 저예요, 저? 나 편지 썼던 거는 그건데 그냥 처음으로 좋아했던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면서 편지 썼던 근데 거. 이거 어. 편 아니고 그 편 그-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편지 얘기했던 건 그거밖에 기억이 그쵸, 안 나. 그쵸. 난 아닌 아무튼 것 뭐 같아. 나중에 다시 기억이 나면 다시 네, 얘기를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숫자를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포인트로 주셨어요. 두 번째 겁니다. 이전 댓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지 겨우 3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님의 코멘트가 새삼 다르게 다가오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는 내내 이게 디즈니야 픽사야 했어요.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누가 디즈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루카 알려주셨네요. 얘기였죠. 네. 맞아요. 이어서 루카를 바라보는 게피방 여러분들의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서구권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디즈니가 퀴어베이팅을 하는 등 성소수자를 자본주의에 이용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디즈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다음 디즈니 첫 동성애자 캐릭터로 만들면 어떡하나라는 글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디즈니에서는 이미 첫 번째 동성애자 캐릭터 카드를 어이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언제나 형편없었고요.
갑자기 제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퀴어베이팅과 퀴어 코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고 루카를 좋아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 퀴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노출이 많이 됐던 그런 문화권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런 작품들을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하고는 좀 반응이 차이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린 그것만 나와도 감사한 거죠. 그죠? 맞아요. 감사한 거죠. 저희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기회조차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조차 별로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외화에서는 이미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여졌지만 사실 넷플릭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저기다 갑자기 게이를 끼얹고 레즈를 끼얹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또 책임을 방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근데도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엘무를 보고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긴. 네. 이게 코드냐 베이팅이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확실하게 말을 안 하거든. 사실. 그죠. 맞아요. 확실하게 말을 일단 하지 디즈니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 루카 나이 때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또 잘 나타냈으면서도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갈 구멍은 있다.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있는 좀 영리한 양가적인 거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영리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누가 보내준 그 루카 관련 기사를 봤는데 네. 그 감독이 처음에는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예 퀴어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가 바꿨다는 그런 걸 그렇구나. 봤었어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약간 회의를 이도저도 아닌 거치면서 그런 게 나온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이상한. 디즈니가 디즈니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별 생기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 컨텐츠 총책임자가 겨울왕국 제작한 사람이 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 겨울왕국의 디렉터 중에 디렉터 2명인데 그 여자분이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이 이제 디즈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이 총괄을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분명히 그런 어떤 개방적인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 뭐 내부의 이야기, 뭐 힘, 뭐 자신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빠져나갈 구멍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디렉터, 총괄 디렉터의 성향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디즈니가. 그렇군요. 너무 디즈니에 관심이 많은가 내가?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답니다. 자, 어쨌든 바이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제 30년이고 가셔야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화 콘텐츠 잘 소비하고 그럼요. 앞으로 우리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좀 낫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네. 정말 길게 여기까지.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바이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에 달린 댓글은 다 읽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2부에서는 이제 2022년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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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한 놀이터 개피방